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는 일본 하면 강력한 해상 자위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라는 것을 흔히 떠올림과 동시에 그다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그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야욕을 드러내고 칠광구까지도 독점하려는 작당을 은연중에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역대급 초대형 삽질을 반복하며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금을 쏟아붓고도 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나 60, 10년대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가장 최근의 일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의 구축함들은 대부분이 강력한 방공 능력은 물론 강력한 대함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 대잠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일본의 구축함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대함 탄도미사일 능력 말고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일본 내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알고 보면 좀 더 싸고 효율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해서 기가 막힌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고작 두 척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싼 방공 구축함이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20조 원이라면 일본에서도 약 10척이나 되는 방공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마저 넘어설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가 어떻게 해서 해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최강의 지상형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꿈꿨던 이유, 이지스 시스템이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운용하는 방공 중심 전투 체계를 말합니다. 엄청난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이용해 적의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 체계인데요. 이 통합 전투 체계에는 각 사방에 배치되어 각 항공기들을 약 320km 밖에서 탐지하고 17기에서 24기에 달하는 표적과 동시 교전을 수행하는 AN-SPY 1D 레이더가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이보다 성능을 더욱 끌어올린 AN-SPY 6 AMDR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M-2, SM-3, SM-6 함대공 미사일이 이와 통합되어 함대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요격해 함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은 탐지와 추적, 조준이 모두 통합된 선진적인 전투 체계이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사격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 등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채용한 구축함들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뛰어나서 미국, 일본의 경우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으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급 구축함 이후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함을 건조하려던 일본은 고민에 빠집니다.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공 구축함은 적어도 3척이 존재해야 상시 요격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삼직 체계로 돌아가는 구축함들은 한 척이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띠고 있으면 다른 한 척은 그동안 유지 보수를 해주어야 하며 훈련도 수행해야 합니다. 매번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승무원들의 휴식 또한 중요하죠.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소 3척의 방공 구축함이 필요하다 보니 일본은 야래 이거 너무 비싸문이다. 좀 더 싼 방법이나 없으니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설치한 이지스 어쇼어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지스 어쇼어란 쉽게 말해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해상의 구축함들이 가진 최첨단 방공 레이더와 마스트, 그리고 이 구축함들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용하는 SM-3 요격 미사일과 이를 발사할 때 쓰이는 수직 발사대를 지상에 얹어놓고 지상에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미사일 방어 체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사용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아야겠는데 여기에는 바다가 없고 드넓은 대륙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지스 방공 구축함에 들어간 미사일하고 레이더, 발사대 등등을 지상에 가져다 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발상으로 이를 지상에 설치한 것인데요. 이야, 스고이 데스네. 저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저거 합시다 해서 일본은 이 지상용 방공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려 했는데요. 기왕 하는 거 루마니아, 폴란드처럼 철진한 AN-SPY 1D 레이더 말고 더 좋은 거,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쓰인다는 최신형 AN-SPY 7을 우리도 본토 방공용으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일본이라면 그럴 능력이 되지. 요시, 추진해봐. 이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 본토 방공용 레이더로 쓰이는 로키드 마틴의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 7을 사용하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는데요. 마침 2017년 초 알래스카에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9을 기반으로 하는 초거대 레이더를 탑재한 지상 기반 요격체 GBI의 유도용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착수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이 AN-SPY 7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LRDR이었습니다. 이때 로키드 마틴은 일본의 전자기업 후지츠가 생산한 다목적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에서는 LRDR 이후 이를 구축함용 규모로 소형화된 버전인 LMSSR을 내놓았고 2019년 11월 LMSSR은 AN-SPY 7으로 공식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본이 AN 스파이 7 레이더를 사용하는 지상형 이지스 어쇼어를 구축할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지라갈륨 소자를 이미 후지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에도 유리하다는 장점 또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계획에는 점차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지라갈륨은 의미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전용 소자 공장 건설에만 1000억엔 단위의 비용이 필요하고 납기 일자도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AN 스파이 7 레이더를 그냥 직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의 이지스 구축 함대를 뛰어넘는 미사일 전용 호위함을 건조하겠다는 일본의 야욕. 그런데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2대를 도입하려 했던 이 이지스 어쇼어는 지난해인 2020년 6월 취소되어 버립니다. 우선 미국이 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를 내륙 지역이 아닌 해안용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했지만 지난해 9월 23일 NHK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비용이 커져 합리적이지 않다. 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기존 체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작업이 필요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골치 아픈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최대 4,500억엔, 하나 약 5조 640억 원에 달하는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비용 때문에 고비용 군비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배치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데도 애를 먹었는데요. 이후 일본은 레이더와 발사 장비를 인공섬에 설치하는 초대형 해양 구조물 조성안, 이지스함을 더욱 증강시키는 대안, 미사일 방어 전용 호위함 배치안 등 3가지 대안을 내놓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의견 중에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SM-3 미사일에서 분리된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발사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할 거냐. 중국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은 이지스 어쇼어가 설치된 곳의 서쪽에서 날아오문이다. 그리로 날아오기 때문에 동쪽의 내륙 지역에는 추진체가 떨어질 일이 없으문이다. 그럼 러시아 쪽이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북한 잠수함이 SLBM을 동해에서 쏘면 SM-3가 동해로 날아갈 텐데 그때도 추진체가 서쪽으로 떨어지냐? 그거 이노 어떡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0억엔, 즉 약 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 이지스 어쇼어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전용 호위함을 두 척 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그 잘난 미국조차도 아직 AN 스파이 6 AMDR을 알레이포크급 구축함에 못 얹어서 골치인데 우리 일본이 미국보다 더 나은 스파이 7 레이더를 얹은 탄도미사일 요격함을 갖게 되는 거라는. 과연 그럴까요? 이 미사일 방어 전용 호위함 두 척을 건조해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어도 2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일본 정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2021 회계연도 전체 방위 예산인 약 55조 원의 금액 중 거의 37%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용인 만큼 일본 사회로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원래 해상형으로 하려던 것을 지상형으로 싸게 하려다가 다시 반대에 부딪혀 다시 해상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결정된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 두 척의 총 비용을 추산한 내부 문서를 입수해 21일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두 척의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에 30년간 운용비를 더한 전체 비용이 거의 1조엔, 하나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지상형 이지스 어쇼어의 2배 비용인데요. AN 스파이 7 레이더를 비롯한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해상에서 전용하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기에 이처럼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의 경우 정비 등의 문제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12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내부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척을 돌아가며 운영한다 해도 연간 252일인데 이 정도면 24시간 365일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위성은 1조엔에 달하는 비용 외에도 이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을 지키기 위한 방어 비용과 수리 및 유지 비용이 획득비 외에 1조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는데요.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새로 나온다는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외에는 다른 대한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도, 수중에서 공격하는 잠수함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만 올인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항공모함을 지킬 때처럼 작전 시 여러 호위함과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호위 전단이 따라 붙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런 거대 규모의 전단을 굴리는 데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겠죠. 중국이 정말로 탄도미사일을 진짜로 발사할 생각이라면 그 전에 함대를 출격시켜 가장 먼저 이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부터 침몰시키려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탑재함은 두 척 운용에 전체 사업비가 2조엔, 즉 20조 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히데이 코미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까 어느 놈이 너 이따위 제환을 들고 왔단 말인가? 하고 난리치는 일본 방위성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돈이면 이지스 구축함 10척을 더 사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하면 더욱 강력한 방공 전력을 가지게 될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밀고 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삽질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로서는 그닥 나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지스 어셔 탑재함. 취소하지 말고 계속 집착해서 최대한 안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